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할 거는 프로비니어스 해법이라는 건데요. 우리 전 시간에 급수해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급수해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었을 때 y 프라임과 y 앞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가능한 자인지를 갖다 판정한다고 그랬었죠. 물론 그때 기본적인 모양은 y2 프라임 앞쪽의 개수가 1인 경우를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어져 있는 x-1분의 1과 x-2분의 1이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y 이퀄 시그마 m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am x의 m승 같은 형태의 해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주어진 방정식에 넣고 am을 찾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항상 미분 방정식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이런 형태로 주어졌었을 때를 보면은 주어진 게 y2 프라임 앞에 x 제곱이 있으니까 기본형으로 만들려면은 x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하나 나올 텐데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x-2분의 1과 x제곱분의 x 플러스 1이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 아니죠. 이게 미분 가능하냐 아니냐를 갖다 다 떠나가지고 분모에 0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x 이퀄 0에서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해석적이 아닙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사실 급수해법을 못 쓰느냐?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y 이퀄 시그마 AM X M 승의 형태인 그런 해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에요. 저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놓고서 쓸 수는 있어요. AM X-1의 M승이요. 급수해법을 갖다가 X 이퀄 0에서 전개한 형태로 다항함수를 갖다 찾아내는 게 아니고 다항함수의 급수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x 이퀄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찾아내면은 모양은 나올 겁니다. 물론 이때 x-1이 이 부분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항이 x-1이 x-2가 되면 안 돼요. 얘가 x 이퀄 2에서는 해석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이 둘 다 해석적인 곳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급수 전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의 모양의 해를 갖다가 그러니까 y 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있을 거고. 그래서 가능하긴 한데 우리가 급수해법을 갖다가 쓸 때 실제 이 시그마에서 위쪽에 있는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도 값을 직접 어떤 값으로 가지려면은 n에서 끊어버리는 거였었죠. 그 오차 계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지금 벅찹니다. 이 계산을 하기에는 x-1의 m승보다는 어쨌든 x의 m승꼴로 표현이 되는 게 월등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그러면은 y 이퀄 am x의 m승의 형태로 즉 0에서 전개한 형태로 식을 해를 갖다가 표현할 방법은 없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안이 프로비니어스 해법입니다. 물론 프로비니어스 해법으로조차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프로비니어스 해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주어져 있는 거의 기본형은 이렇게 됩니다. 자, 달라진 게 급수해법에서는
x분의 1, x제곱분의 1이 없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bx, x제곱분의 cx가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는 해석적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급수해법의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예요. 그래서 급수해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프로비니어스 해법으로 풀어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일반화된 형태로 문제를 갖다가 풀면은 그만큼 복잡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급수해법으로 해결이 되는 놈들은 급수해법을 하고, 근데 x 이퀄 0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개하는 게 복잡해지거나 복잡해질 것 같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프로비너스 해법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갖다 좀 해야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조건으로서 bx랑 cx요. y''과 y 앞쪽에 있는 분모의 x제곱을 분모로 잡았을 때 분자가 되는 녀석 bx와 cx가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라는 조건을 만약에 만족한다면, 만족하지 않으면 프로비너스 해법 못 씁니다. 만족을 한다면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해를 가져요. 이렇게요. 급수해법이랑 뭐가 틀리냐? 급수해법에서는 x의 m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m이 항상 자연수, 0 포함하고 자연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r은 실수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급수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은 뭐 r이 0이 된다든지 1이 된다든지 2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급수해법에서 나오는 급수해랑 똑같은 모양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녀석은 이 r이 이제 정수가 아닌 실수가 나오겠죠. 이게 그냥 프로비니어스 해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고 풀려고 하면은 m이랑 r이라는 두 개의 미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r부터 좀 결정을 해놓고 풀려고 하는데요. 이 r이라는 녀석을 찾아내는 게 바로 결정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r이 프로비니어스 해법에서 나오는 요 r입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형태도 세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r이 서로 다른 실근, 그 다음에 r이 그냥 실근이니까 서로 다른 실근으로서의 어떤 형태가 나올 거고요. 중근이 나올 건데 이 실근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조금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B0랑 C0는요. BX랑 CX를 0에서 급수 전개를 했었을 때, 혹은 뭐 테일러 전개를 했었을 때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랬을 때 상수항을 뜻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보면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의 b와 c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결정방정식이요. 이 결정방정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y2' 플러스 x분의 bxy' 플러스 x제곱분의 cxy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보기 좋게 하려고 x제곱 다시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얘가 bx랑 cx가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면은 프로비니어스 해법에 의해 가지고 y는 xr승의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미분을 하고 또 한 번 미분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얘를 위에다 집어 넣어 봐요.
이 녀석 전체를 갖다가 우리 여기다 그냥 넣은 겁니다. 넣어보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텐데, 이때 이 식을 만족하기 위한 아래 조건을 한번 따져보자. 뭐 전부 다 전개해가지고 볼 필요도 없이요, 최고차항만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 될 겁니다. 최고차항이라 아니고 가장 낮은 항이 되겠네요. 자, 얘는 공통이니까 일단 빼고요. 그럼 결국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일단 0이 돼야 돼요. 그럼 상수항을 보면은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얘랑 곱해진 거죠. 그럼 여기서는 얘랑 곱해진 걸 겁니다. 그럼 여기서 A0 공통이니까 A0가 아까 0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이렇게 없어지고 나면은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결정방정식을 만족하는 R이어야지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가 제대로 된 모양을 가질 수 있게 돼요. 자, 이 결정방정식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 결정방정식의 모양이 이전에 봤었던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 안 듭니까? 네, 맞습니다. x제곱 y 2' 플러스 그냥 b 상수비입니다. bxy 프라임 플러스 cy 이퀄 0. bc가 그냥 일반적인 상수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이죠. 이 녀석이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의 결정방정식이랑 모양이 똑같죠. 실제 이 녀석의 형태를 갖다가 보면은 b랑 c가 임의의 상수, 즉 x에다가 뭐 0을 넣었을 때 나오는 거 상수, 아니면 b랑 c가 상수항이면은 프로비니어스 해법에 대한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 이 프로비니어스 해법을 만족하고 있는 방정식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 프로비니어스 해법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프로비니어스 해법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정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근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우선은 이중근이요. 이중근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실근이 나오는데 그 실근의 차이가 정수가 아닌 경우가 있고 정수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근이 정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이 정수가 나오면은 두 근이 다 정수가 나오면은 당연히 두 근의 차는 정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3 이런 경우에는 둘이 빼주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두 근의 차가 정수인 경우요. 차이가 정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근의 차이가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실근과 이중근,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정수인 서로 다른 근, 이렇게 될 겁니다. 복소근이 나오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써보면 됩니다. 복소근이 나오면 2차 방정식에서 복소근이라고 하면요, a 플러스 bi랑 켤레근으로 나오니까 a 마이너스 bi죠.
두 근의 차이가 정수 차이는 아니죠. 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두 근의 차가 서로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근이 나오면은 y1을 이렇게 하나 잡고요. 이렇게 잡아서 a0부터 쭉 찾아서 an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또 똑같이 해가지고 하나를 또 찾아주면 돼요. 각각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는 지금 스몰이고 하나는 소문자고 하나는 대문자잖아요.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중근이 나오면은 여전히 한 개는 이렇게 찾아줘야 되고요. 또 한 개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찾아야지 돼요. 이 모양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네,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을 했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원래 y1에서 구한 거에다 ln만 곱하면 됐죠.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에서는 이쪽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요, 0이 나옵니다. a1부터 쭉 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정말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거 갖고서 한번 해보세요. x제곱 뭐 y 2 프라임 플러스 4y 프라임이면 되겠죠? 플러스 9y 이퀄 0. 여기 x가 빠졌네요. 자, 4x. 이게 아마 계산을 해보면 결정방정식이 중근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오일러 코시 이퀘이션으로 하지 말고 프로벤스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어넣어서 이중근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얘가 0이 나올 텐데요. 요거를 쓸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거는 여기 시작하는 부분 있죠. A0부터가 아닙니다. A1부터예요. 이거 착각하면은 값이 아주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두 근의 차가 정수인 서로 다른 근이 나오게 되면은 한 개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고요. 나머지 한 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위에 있는 이중근과 차이를 좀 보면은요, 가장 큰 차이는 이쪽에 A0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얘는 A1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미지수로서 K가 존재하는 건데 이 K 값은 나중에 보면은 보통은 A0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랑 좀 관련이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 달라집니다. 식을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임의의 상수가 되는데요. 그거는 뒤쪽에 우리 예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두 근의 차가 서로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실근이 나오면은 얘를 결국 y 이퀄 x의 r승 시그마 am의 xm 이렇게 해가지고 r에다가 각각 값을 집어넣어 주고서 하나하나 서로 다른 시퀀스 수열들을 갖다가 구해주면 되고요. 이중근일 때는 어쨌든 한 번은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고 또 다른 근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근의 차가 정수인 근일 때는 두 번째 근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우리 예제를 풀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두 근의 차가 정수가 아닌 서로 다른 근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녀석이 2x x-1에 y2' x 플러스 1에 y' 플러스 y 이퀄 0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본형이 y2' 앞에 개수가 1이라야 되니까 양변을 나눠주면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bx에 해당하는 녀석은 y'에서는 x를 제외시켜주면 되고 분모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x 하나만 있죠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분모 x 제곱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래 위에 x를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모양 제대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bx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cx는 분모와 분자에 x를 곱했다라고 보고서 x제곱 분모에는 x제곱을 제외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둘 다 x 이퀄 0에서 해석적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프로비덴스해법 마음에 안 들어서 급수해법을 어떻게든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x-1의 m승은 안 되고요. x 플러스 1의 m승 이런 것들을 쓰면은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럼 B0랑 C0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X에다가 0을 넣어보면은 B0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C0는 0이 나오네요. 식이 간단해질 것 같죠? 그러면 결정방정식은 R1 플러스 2분의 1 R이 되고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R은 0이랑 2분의 1이 됩니다. 자, 먼저 R 이퀄 0일 때를 먼저 봅시다. 자, R 이퀄 0일 때니까 y1은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an x의 n승꼴이 될 거고요. 한번 미분을 했고 또 한번 미분했습니다. 얘가 지금 정수기 때문에 R이 0이니까 정수항이기 때문에 자연수죠. 정확히는 자연수기 때문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때문에 밑에 인덱스가 하나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 식에다가 넣어줘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전에 썼던 급수해법이랑 똑같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급수해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주면은 A0와 A1 아니면 A0와 A3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임의의 상수 두 개가 나오는 데 비해서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임의의 상수가 딱 하나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넣어보죠. 앞에 y2'에 집어넣은 녀석이고요. 뒤에 녀석 것들한테 다 집어넣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듯이 자기만의 어떤 순서를 갖다가 좀 정해 놓는 게 급수해법을 할 때는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x의 n승으로 먼저 맞춘다고 그랬었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는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여기도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하나 바뀌었고요. 뒤에 쪽 거에다가도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전부 다 x의 n승 모양 꼴이 됐고 두 번째로 시작하는 인덱스를 똑같게 해줘야 되는데 큰 녀석을 밑으로 다운 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르니까. 첫 번째에 있는 텀 같은 경우에 n이 1일 때 어떤 모양이 나올 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뒤에 있는 1부터 시작하는 녀석과 0부터 시작하는 녀석들에서
첫 번째 것과 뭐 n이 0일 때와 n이 1일 때를 갖다 각각 다 빼내서 맞춥니다. 0일 때, 1일 때를 갖다가 줄줄이 다 빼내서 앞으로 따로 뺐고요. 묶어 놓을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말을 지금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너무 섬세하게 숫자들을 다 따라오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최대한 계산을 하면서 따라오셔야지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A0 이퀄 1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A2는 0입니다. 그리고 점화식을 하나 얻어요. n이 2보다 큰 경우에는 이걸 만족해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A2가 0이면은 A3은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0이 나옵니다. 그냥 A3이 0이면 A4가 0이고요. 따라서 A2가 0이라는 걸로 인해서 이 뒤의 항들은 모조리 0이 됩니다. 살아있는 개수는 A0랑 A1인데 A1은 A0랑 똑같죠. 따라서 Y1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앞에 있는 A0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저의 의미로서 Y1은 1 플러스 X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구했으니 이제 두 번째 걸 해봅시다. 아래가 아까 0이랑 2분의 1이었었죠. R이 2분의 1일 때를 해보죠. 자, R이 2분의 1일 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될 텐데요. 요때 얘를 x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미분을 했는데 아까 R이 0일 때랑 미분을 한 형태가 살짝 다릅니다.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했었을 때 상수항들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인덱스가 하나씩 올라갔어요. 미분할 때마다 시작 인덱스가. 그런데 지금은 안 올라갔죠. 그냥 n 이퀄 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앞에 x의 2분의 1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어진 녀석이 상수항이 없어요. 한 번 미분을 해도 상수항이 여전히 안 나오고 또 한 번 미분을 해도 상수항이 여전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갖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원래 갖고 있는 방정식 2x x-1 y2 프라임 마이너스 x 플러스 1 y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0에다가 넣어주면 자, 앞쪽에 넣고요. 뒤쪽도 넣었습니다. 요 앞쪽에 넣은 거 있죠? 예. y2 프라임에다 지금 넣었는데 그냥 하면 좀 식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2x 제곱 곱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곱한 거 해가지고 둘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사실 x의 2분의 1승 같은 경우는 필요 없죠. 정리하고 얘들 숫자를 갖다 좀 맞춰봐야 되겠네요. 자, 얘네들을 맞춰 보려면 일단 앞에 있는 두 번째 텀에 x의 n-1승을 x의 n승으로 바꿔야 되고 네 번째 텀에 있는 x의 n-1을 여전히 n승으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와 네 번째 텀에 있는 n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우선 두 번째 거에다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네 번째 거에다 넣어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식을 갖다가 보면은 얘는 n이 0일 때로 맞추면 되겠네요. 따라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 있는 항들 거를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빼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랑 여기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둘이 소거돼서 없어집니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항들, 즉 x분의 1에 딸려있는 녀석들은 소거돼서 없어지니까 그거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리고서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결국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am 플러스 1이 뭐 짜잔짠하고 요게 된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네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 보면은요, 우리 일단 A0은 있을 거고요. A1을 구하려면은 A0에다가 주어진 식을 갖다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자, A1은 어떻게 구해집니까? n에다 0 넣어야 되죠. 0을 넣어보면은 분자에 n이 있어가지고요 0이 됩니다. 즉 A1이 0이란 얘기예요. A1이 0이면은 0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몽땅 다 0이겠네요. 그럼 남는 건 A0만 남고요. 따라서 Y2는 루트 X가 되겠네요. 우리가 시작을 할 때 Y 이퀄 X에 2분의 1승에다가 시그마 n이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an xn승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n이 0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이 다 없어지니까 실제로는 y의 형태가 a0 x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이 A0는 임의의 상수로 잡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기저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y를 다 구했네요. C1 곱하기 1 플러스 x 더하기 C2의 루트 x. 아까 처음에 구한 거 r이 0이었을 때 기저로 나오려는 거 하나 찾아보니까 1 플러스 x였었고 r이 2분의 1일 때는 루트 x가 있죠.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두 근의 차이, 결정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가 실수가 아닌 서로 다른 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제를 하나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중근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x-의 y2 프라임 플러스 3x-1 y 프라임 플러스 y 이퀄 0 이런 형태인데요. 우선은 얘를 기본형으로 바꿔줘야지 되겠죠. 자, 기본형으로 바꾸면은 이런 모양이 되네요. 여기에서 bx랑 cx를 찾는다라는 거는 y 프라임에서는 x분의 1을 제외하고요. y에서는 x제곱분의 1을 제외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 x를 곱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는 bx가 x-1에 3x-1이고 cx가 x-1분의 x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0와 c0를 그럼 찾아보면은 1과 0이죠. 따라서 결정 방정식은 r-1 플러스 r 이퀄 0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거 딱 봐도 중근이 0이죠. 자, 중근 0에 대해 가지고 할 거니까는요. 자, 이렇게 놓자. y1을 시그마 an x의 n승. 만약에 이게 급수해법이 적용되는
그런 방정식이었다라면 이렇게만 놔도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A0와 A1 같은 형태의 미수 두 개의 모습으로 기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정 붙어 있는 녀석들이 기저죠. 그런 녀석들을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 Y1 계산을 해 보면은 결정되지 않는 AN이 한 개만 나올 겁니다.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우선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은 인덱스가 하나씩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녀석들을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집어넣죠. 자, 집어넣어 보면은 제일 앞쪽에 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붙겠네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순서를 좀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먼저 x의 n승부터 맞출 겁니다. 그러려면은 두 번째 텀과 네 번째 텀에 있는 x의 n-1승을 x의 n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n을 n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첫 번째 거 바꾸고요. 두 번째 것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덱스를 맞춰야 되죠. 시작 인덱스. 자, n이 2일 때로 맞추면 되니까 두 번째에서는 n이 1일 때를 빼내고 세 번째는 n이 1일 때, 네 번째는 n이 0일 때와 1일 때, 마지막도 n이 0일 때와 1일 때를 각각 빼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빼내면 얘가 나오고 뒤에 녀석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직접 한번 넣어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앞에 나와 있는 녀석들부터 좀 정리를 해 보면은 요렇게가 지금 1차 항이고요. 요거랑 요거랑 묶여서 상수항이죠. 그 다음에 이 뒤쪽 거에서는 이제 x제곱항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요 첫 번째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0와 A1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거에서 이제 A1과 A2의 관계를 알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 모양에서 보면은 A0랑 A1이랑 같아야 되고 A1이랑 A2랑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녀석들도 an 앞에 붙어 있는 게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요. an 플러스 1 앞에 붙어 있는 것도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an이랑 an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얘가 나옵니다. 즉 y1은 a0에 모든 게 다 같으니까 1 플러스 x 플러스 x 플러스 x 3승 이런 식의 무한급수로 쭉 간다라는 이야기는 적어도 y1이 무한대로 가면 안 되죠. 따라서 x의 범위가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즉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이 1부터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3승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x인 무한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갖다 구해보면은 1-x분의 1 이런 형태가 돼서 y1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x분의 1이고요. 이 녀석의 근은 가능한 근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예제를 갖다가 풀었을 때 해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지금 현재 최대 x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만 이렇게 전개되어져 있는 녀석의 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2일 때 y 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좀 해봐야지 됩니다. 아마 쉐프트 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해를 하나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 y2는 y1 lnx 플러스 시그마 an xn. 자 여기서 n이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아까 프로비니어스 해법에 대해서 봤었을 때도 A0항이 없었죠. 중근인 경우에는. 그래서 n이 1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집어넣어서 수열 AN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한번 미분을 한번 해보죠. 자, y2 프라임 그 다음에 y2의 2 프라임입니다. 얘네들을 방정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을 거예요.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집어넣어 보면은 어마무시한 놈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어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외로 그래도 좀 간단한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ln이 붙어 있는 부분이요. 구조상 보면은 ln 앞쪽에 있는 녀석은 ln 앞쪽에는 y1, y2 프라임에서는 ln 앞쪽에 y1 프라임, y2 프라임에서는 ln 앞쪽에 y1 2 프라임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y2 프라임, y2의 2 프라임을 갖다가 원래 방정식에서 넣어서 나오게 되는 ln 앞에 붙어 있는 놈들을 다 더하면은 y1이 원래 방정식의 해였잖아요. 여기서 보면 요 ln을 싹 지우고 여기서 ln을 싹 지우고 보면은 그 녀석이 바로 방정식이랑 똑같다, 좌변이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0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주어져 있는 특성상 중근이 나온 걸 갖다가 지금처럼 구성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만 됩니다. 필연이에요. 다른 쪽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을 좀 계산을 해보면은 얘랑 얘가 없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뭐 요거랑 요것도 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y1이 뭐였죠? y1이 1-x분의 1이죠. 이거를 여기에 이제 집어 넣어주면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다 없어져요. 여기서는 다 없어졌지만은 항상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네들 일치시켜 가지고 비교를 해서 AN을 뽑아내야 되겠네요. 자, 첫 번째 작업으로 x의 n-1승을 x의 n승으로 바꿔줘 보자. 자, 여기서 먼저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인덱스를 맞출 겁니다. n을 2에다가 맞추죠. 그러기 위해서 n이 0일 때랑 1일 때를 빼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가 보입니까? A1은 0이래야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A1-A0, A1-A2가 0이라야 되니까 A2도 0이라야 됩니다. A1, A2가 0이고요. 지금 상태 내에서 뒤쪽에 있는 녀석들을 봤습니다. 얘네들을 보니까 얘네들도 여전히 AN이랑 AN 플러스 1이 같아야 되죠. 따라서 우리는 A1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0이니까요. Y2 같은 경우에 1-x분의 lnx라는 걸 알 수 있죠. 애초에 잡을 때 Y2를 어떻게 잡았어요? Y2를 Y1에다가 lnx가 있고 더하기 시그마 an x의 n승 이런 걸로 잡은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 몽땅 다 0이라니까 결국은 이거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y1과 y2를 둘 다 찾았습니다.
결국 y는 이런 모양인데 이때 주의할 점은 x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y2를 구할 때 프로비니어스 해법을 그대로 따라간 건데요. 사실은 꼭 이렇게 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편한지는 사실 구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방법보다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개수내림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y2를 구하는데 조금 전처럼 lnx 곱하고 거기에다 시그마 해가지고 an을 갖다 찾는 방법보다 y1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한 게 y2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수내림을 합니다. y2 프라임, y2의 2 프라임 집어넣은 거를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넣어줘요. 그래도 아까보단 간단하죠. 자, 얘네들 정리하면은 실제로는 u는 없어질 겁니다. 쭉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항이 지금 여기에서 y2 대신에 y1이 들어가랑 같잖아요. y1이 원래 방정식의 기저 중에 하나니까 0이 되겠죠. 정리하면 얘가 되네요. 자, 그럼 얘를 변수 분리를 해서 풀어보자. 자, u 프라임 분의 u2 프라임이요. 넘기고 띠딩띵 하면은 우선은 이 식이 나옵니다. 자, 요 식들을 갖다 좀 간단히 쓰려고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이 상태 내에서 변수 분리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ln u 프라임은 마이너스 ln x가 나와요. 따라서 u 프라임은 x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u 프라임의 x분의 1이면은 u는 ln x네요. 그래서 아까랑 같은 결과를 얻는 거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자, 여기서 적분할 때 적분상수 c 적분을 했으면은 이렇게 붙이지 않는 이유야. 여기 u가 c가 들어가면은 u 플러스 c라고 잡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서 c에다가 y1 곱한 거는 기저 쪽에서 보면은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지금 우리가 한 요 개수내림과 아까 했었던 y1 곱하기 ln 플러스 시그마 an xn 승을 가지고서 계산을 한 것과 지금은 개수내림이 간단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비교적 개수내림이 간단한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충고를 하자면은 개수내림으로 먼저 한번 해본 다음에 식이 너무 복잡해서 영 안 되겠다 싶으면은 급수해법으로 가는. 사실 이 급수해법은 아주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는 급수해법을 들이밀면은 풀리는 건 다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대신 아주 일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풀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코스트가 높습니다. 비용이 높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걸 감수하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쪽으로 가도 되죠. 결국 개수내림이나 뭐 기타 등등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갖다 푸는 이유는 그 방정식의 특성에 맞추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사람의 아이디어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 아이디어 비용 때문에 계산이 간단해지고 빨리 답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 비용을 갖다 지불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문제를 갖다 풀어내겠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해법이 있으니까 답을 구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중근에 대한 것까지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프로빈스 해법에서 나오는 해가 서로 다르게 형태가 나오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형태예요. 두근의 차가 정수인 서로 다른 근일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y2'을 1로 바꿔서 기본형을 잡아줍니다. 그럼 bx랑 cx를 찾을 수 있죠. bx는 마이너스 x-1분의 x고 cx는 x-1분의 x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b0와 c0를 찾아보니까 0이네요. b0와 c0가 0이면 결국 결정방정식이 r-1이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r이 0이랑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r이 0일 때부터 한 번, 두 번 미분하고요.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나오죠. x의 n승으로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인덱스 맞춰야죠. n이 1일 때랑 0일 때를 다 빼내면은 얘네들이 나오고 n이 2 이상일 경우를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a0-2a2x 이것만 좀 살아남을 거고 정리해서 뒤쪽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a0는 얼마입니까, 값이? 0이죠. 뭐 고민을 합니까? a0가 0인데 그러면 그 다음 항들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a0가 0이면은 저 앞쪽에서 프로비니어스 해법에 대한 전개를 봤었을 때 a0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결정 방정식을 끄집어냈으니까요. 0이면은 결정 방정식을 그런 우리가 지금 찾은 방법으로는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밑에 깔려 있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간단히 r이 0일 때의 모양을 가지는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주어져 있는 방정식의 해가 이런 식의 모양꼴을 가지는 거 있죠.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는 이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조건이 a0가 0이 아닐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만 여기서는 약간 이제 좀 특수한 상태라 이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가지고 구해 보면은 a2가 0이라야지 되고 그럼 나머지도 다 0이 돼야 되죠. 결국 남는 게 a1 하나만 남게 되니까 y1이 x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a0가 0일 때는 0이 되면은 결정방정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아니에요. 즉 결정방정식의 근이 0이 나왔다라는 이야기조차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이다. 즉 여러분이 계산을 하는데 a0가 첫 번째 거 집어넣어서 구하는데 a0가 0이 나오는 그 장면이 있으면은 그 뒤에 계산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쭉 진행을 시켜서 나온 해가 실제 저 위에다가 x를 집어넣어 보세요. 방정식에 x를 집어넣으면은 만족하거든요. 2'이면 0이니까 2' 쪽에 있는 텀 싹 다 없어지고 프라임 하면은 한번 미분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x 이퀄 0 해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 거 자체가 해가 되긴 합니다.
그건 이 문제의 특성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요 경우에 즉 R 이퀄 0일 때는 못 구한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안 되잖아요. R 이퀄 1일 때로 바꿔서 풀어야지 됩니다. 자, R이 1이니까 X를 한 번 더 곱하면 돼서 Y1의 형태를 X의 M 플러스 1승이라고 놓은 거 주목하시기 바라고, 한번 미분했었을 때 그러면은 상수항이 없으니까 한번 미분해도 여전히 인덱스가 바뀌질 않겠죠. 두 번 미분해서 인덱스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방정식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식을 끌어낸 뒤에 인덱스 맞춰줄 거예요. 자, n으로 다 맞추려고 사실 조금 억지 쓴 건데 n 플러스 1을 갖다 전부 다 n으로 낮춰줬어요. 그러면은 n에다가 n-1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시작하는 부분을 2로 맞추죠. 그럼 n이 1일 때를 각각 다 뽑아내면은 얘네들이라서 결국은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a1x 플러스 얘가 나옵니다. 이거 a1 0이죠. 비교하면은, 그리고 an이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n은 물론 2보다 클 때. 따라서 an은 몽땅 다 0이 됩니다. a1이 0이니까. 그럼 뭐만 남죠? 네, a 제로만 남겠네요. 따라서 y1은 a0x, 즉 y1은 기저로서 x를 갖다 갖는 겁니다. 아까 제가 끝까지 갔었을 때 나온 그 x랑 동일하다고 그랬죠. 즉 r이 0일 때 나온 놈과 r이 1일 때 나온 놈이 똑같아져요. 그냥 문제의 특수성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아까 r이 0일 때 같은 경우는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럼 그거는 일단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풀이로 해서, 그러니까 r이 0일 때로 해서 나온 해는 잘못된 해다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아까 본 것처럼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y1이 x니까 y2를 구할 수 있겠죠. kx lnx 플러스 시그마 어쩌고저쩌고, 위쪽에 인피니티니까 무한대 있죠.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자, 집어 넣어주죠. 여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리고서 계산을 해주면은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리 별로 어렵지 않게 됐죠. 그리고서 x의 n-1을 x의 n에다가 좀 맞추고요. 인덱스를 맞췄습니다. n이 1일 때랑 0일 때 빼낸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너무 빨리 넘어갔나요? 자,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앞쪽에 있는 녀석들 정리하면 얘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A0는 K랑 같고요. 상수라 해야 되니까. A2는 0이고 AN 플러스 1은 이렇게 됩니다. AN은 일단 n이 2보다 클 땐 다 0이 되겠네요. 그래서 y2는 a0x lnx 플러스 a0 플러스 a1x 그런 모양이 돼요. 요 다른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이때 요 k라는 녀석에 1이나 2나 3을 넣는 게 아니고 y2의 상수항에 해당하는 녀석과 k랑 값이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A1X 있죠. A1도 임의의 숫자인데 어차피 결정된 게 없으니까. 근데 A1X는 Y1이랑 같잖아요. 그래서 제거하고 그럼 A0 X ln X 플러스 A0니까 결국은 Y2는 X ln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막무가내로 K에다가 1 집어넣고 뭐 시작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항상 그렇게 풀면 된다라고 보장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y는 c1x 플러스 c2x ln x 플러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했죠. 자, 두 번째 것도 이렇게 힘들게 구해야 되냐? y2를요? 아닙니다. 아까 우리 중분할 때 뭐 썼어요? 그렇죠. 개수내림을 썼었죠. x를 이미 구한 다음에 개수내림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풀 수도 있거든요. 즉 y2를 갖다가 u 곱하기 x로 놓고서 개수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나올 거예요. 자, y2를 이용을 해서 개수내림을 해보는 거 있죠. y2를 이렇게 놓고서 개수내림 해가지고 구하는 게 오늘의 출석 과제입니다. 뭐 직접 해보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예요. 한 5분, 길면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꼼꼼하게 풀 수 있을 테니까요. 풀어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은 푸른 거를 험에다 놓고서 사진 찍어가지고 시간 나오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는 이제 계속 했으니까 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우리가 급수해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서 급수해법이랑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다루는 함수들이 있어요. 스페셜 펑션으로 르잔드르 펑션이랑 베셀 펑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스페셜 펑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일단 르잔드르랑 베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미분 방정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르잔드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의 르잔드르 방정식의 기저 헤드를 갖다가 특별한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르잔드르 방정식의 기저해 n차인 기저해 다항함수꼴로 나오는 n차인 기저해를 갖다가 르잔드르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베셀 펑션은 베셀 방정식의 헤드를 갖다가 모아놓은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1종 베셀 함수랑 2종 백셀 함수가 있는데 1종 베셀 함수의 확장형이 2종 백셀 함수라고 볼 수도 있고요. 2종 베셀 함수는 주어져 있는 베셀 펑션의 일반해를 갖다 가리키는데 우리가 이 베셀 펑션이랑 르잔드르 펑션에 대해 가지고 좀 이해를 하려면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방정식의 해이며 그 해를 어떻게 구조화시켜 가지고 르잔드르 펑션과 베셀 펑션의 일반적인 형태로서 정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히 봐야지 되고요. 사실 우리 미분 방정식 자체 내에서는 르잔드르랑 베셀 펑션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르잔드르와 베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편미방으로 넘어간다거나 뭐 사실 뒤쪽에 라플라스 변환이라던가 혹은 뭐 다른 공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전개할 때 베셀과 르잔드르가 무척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올 수뿐이 없는 게 르잔드르와 베셀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의 응용에서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얘네들을 다루려면은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진도가 좀 빡빡해가지고 이 르잔드르랑 베셀 펑션이 어떻게 유도되고 뭐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오늘이나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갖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요. 미리 말해두는데 시험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딱딱하게 꼭 봐야 되는 형태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선택사항으로 집어넣어 놓을 테니까 꼭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르잔드르와 베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르잔드르와 베셀 펑션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도구를 다루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공학 쪽에서 수학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부분들이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동영상 올려놓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출석 과제 하시고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라플라스 변에 대해서 하도록 하죠.